지난 주말 밤 그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수진의 나지막한 속삭임이 최진혁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대담했고 붉어진 뺨은 부끄러움이 아닌 열기로 가득했다. 벽 너머 당신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편의 몸짓보다 그 상상이 더 짜릿했거든요. 이 위험한 고백이 있기까지 모든 것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포 레미안 아파트 7해모와 7렉4호 사이 종이장처럼 얇은 벽. 그 벽을 타고 넘어오는 소리는 처음엔 당혹감이었으나 이내 참을 수 없는 호기심으로 변질되었다. 밤마다 들려오는 옆집 부부의 은밀한 교성. 그 소리는 최진혁의 메마른 일상에 균열을 일으켰고 소리의 주인공인 이수진이라는 여자를 미치도록 궁금하게 만들었다. 54의 나이, 결혼 생활 17년 차. 최진혁의 삶은 잔잔하다 못해 메말라 있었다. 아내 김선영과의 관계는 오래된 책처럼 먼지만 쌓여갈 뿐 더는 새로운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았다. 그런 그의 무미건조한 일상에 벽 너머에서 들려온 그 소리는 마른 장작에 떨어진 불씨와도 같았다. 잊고 지냈던 감각이, 잠들어 있던 욕망이 그 소리에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어떤 여자일까? 그 상상은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이 되었고 호기심은 이내 뜨거운 욕망으로 변질되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최진혁 자신도 그 은밀한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생경한 감정의 파동이었다. 내 이름은 최진혁. 올해 나이 54이다. 결혼 17년 차. 중학생 아들 하나를 둔 이 시대의 평범한 가장. 3살 어린 아내 김선영은 51. 우리 세 식구는 마포 레미안 아파트 사무에서 그럭저럭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25평 남짓한 이 아파트는 우리의 첫 신혼집이었고 7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쌓인 곳이다. 아내는 가끔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말을 넌지시 던지지만 나는 이 집이 좋다. 새 식구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익숙함이 주는 안락함이 있다. 나는 본래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성격이다. 같은 동 주민들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가벼운 목례를 나누는 정도. 그 이상 깊은 관계는 맺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니까. 바로 옆집인 74045와도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다. 같은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건 생각보다 흔치 않은 우연이었다. 하지만 74045호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오면서 나의 모든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리 아파트는 복도식 구조라 양옆으로 이웃이 있지만 침실 벽을 공유하는 곳은 오직 754호뿐이었다. 리모델링으로 내부는 깔끔했지만 연식이 있는 아파트라 방음에는 취약했다. 물론 서로 조심하며 살아왔기에 층간소음이나 벽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적은 없었다. 720사회. 그녀가 오기 전까지는 어느 주말 밤이었다. 여느 때처럼 아내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 처음에는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건 누가 들어도 남녀가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는 소리였다. 사실 우리 부부는 아주 오랫동안 관계를 갖지 않았다. 오래된 부부들이 그렇듯 사랑보다는 의리와 정으로 사는 사이가 된 지 오래였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남자와 여자로서의 뜨거움은 식어버린 상태였다. 벽 너머에서는 끊임없이 여자의 교성과 규칙적으로 둔탁하게 울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괜스레 몸이 달아올랐다. 민망함에 아내에게 말을 걸었다. 젊긴 젊네.
옆집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지? 본 적 있어? 이사 오는 날 한 번 마주쳤어. 40대 초반쯤 돼 보이던데. 부부 둘만 산대. 아이는 없다더라. 아, 그래. 참 파워풀하네. 나와 아내는 멋쩍은 웃음을 나누고 다시 잠을 청했다. 하지만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 여자가 미치도록 궁금해졌다. 정확히는 저런 소리를 내는 여자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원초적인 호기심이었다. 다음 날은 조용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한 달이 지나도록 그녀와 마주치지 못했다. 패턴을 파악하고 보니 그 격렬한 밤은 일주일에 단 한 번, 주말에만 찾아왔다. 평일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주말 밤만 되면 어김없이 요란한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다. 그렇게 4번의 주말이 지나는 동안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내 안의 남자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솔직히 말해 흥분됐다. 하지만 몇 년간 잠자리를 갖지 않은 아내에게 불쑥 다가가는 것은 어색하고 민망한 일이었다. 나는 동네 상가에서 연남동 진역 세탁소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 아내와 함께 일하는데 한자리에서 오래 장사한 덕에 단골이 많아 수입은 꽤 쏠쏠한 편이다. 그날따라 나는 이상한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인가 싶었지만 그녀의 얼굴을 너무나도 확인하고 싶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상상했던 얼굴과 실제 얼굴을 비교해보고 싶었다. 그러면 다음 주말에 그 소리를 들을 때 더 짜릿할 것만 같았다. 나는 아내에게 핑계를 댔다. 으슬으슬한 게 감기 기운이 있나 봐. 먼저 들어가서 좀 쉴게. 어머, 괜찮아? 얼른 들어가서 약 먹고 푹 쉬어. 낮잠이라도 좀 자고. 아내의 걱정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안방으로 직행했다. 그리고 벽에 가만히 귀를 가져다 댔다. 물론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진 않겠지만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희미하게 TV 소리가 들려오는 걸 보니 그녀가 집에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방음이 잘 안 되니 조심해달라고 정중하게 말하러 갈까? 아니, 그랬다간 앞으로 그 소리를 못 듣게 될지도 모른다. 사실 나는 그 소리가 불편하기는커녕 오히려 즐기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사 오셨냐며 뒤늦은 인사를 하러 갈까? 그것도 어색했다. 이사 온 쪽에서 먼저 인사하는 게 보통인데 내가 불쑥 찾아가 인사하는 건 오해를 사기 십상이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녀가 외출하기를 기다렸다가 우연을 가장해 마주치는 것.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기만을 숨죽여 기다렸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한심하다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쉰이 넘은 나이에 이게 무슨 꼴인지. 바로 그때였다. 찰칵 하고 옆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발밑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쿵, 쿵, 쿵. 귓가에 제 심장 소리가 이명처럼 울렸다. 나는 마치 원래부터 나갈 약속이 있었던 사람처럼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여자의 뒷모습만 보았는데도 직감할 수 있었다. 아름다운 여자라는 것을 실루엣부터가 남달랐다. 내 기척을 느꼈는지 그녀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리고 먼저 입을 열었다.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저 7봉 4호로 이사 왔어요. 목소리는 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분하고 맑은 톤이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7봉 4회사입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 이수지는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웠다. 밤의 소리로 상상했던 관능적이고 퇴폐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단정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예상 밖의 반전이었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 어색한 침묵을 깨고 내가 먼저 물었다. 남편분이랑 두 분이서 사시나 봐요. 네. 남편은 지방에 일이 있어서 주말에만 올라와요. 아, 그럼 평일엔 혼자 계시겠네요. 네, 뭐, 이젠 익숙해졌어요.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1층에 도착했고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헤어졌다. 그날 밤 나는 잠들 때까지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다음 주말이 미치도록 기다려졌다. 이제는 그녀의 얼굴을 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다. 며칠이 흘렀다.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또다시 현관문 앞에서 망부석처럼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세탁소 앞을 지나가는 그녀를 우연히 발견했다. 또다시 못된 호기심이 발동했다. 나는 가게 밖으로 나와 그녀의 뒤를 조심스럽게 밟았다. 그녀는 멀지 않은 상가 건물로 들어갔다. 그곳은 홍대 꽃집 블루밍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꽃을 다듬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고민했다. 들어가 볼까? 하지만 무슨 핑계로? 그때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는 거야. 결혼기념일도 생일도 아니지만 가끔은 그런 이벤트도 필요하지 않은가.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꽃집 문을 열었다. 딸랑 하는 청아한 종소리와 함께 향긋한 꽃 내음이 코끝을 간질렸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든 그녀는 나를 알아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7호 사모분이시네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내에게 선물할 꽃을 좀 사려고요. 아내분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어떤 꽃을 찾으세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나는 가게 안을 둘러보는 척하며 천천히 걸었다. 장미, 백합, 튤립, 형형색색의 꽃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글쎄요, 뭐가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부인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색이나 꽃이 있으세요? 그것까진 잘. 그럼 제가 예쁘게 섞어서 만들어 드릴게요. 장미와 백합, 그리고 안개꽃을 넣어서요.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꽃을 다듬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나는 큰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저기, 사실은요? 네? 고개를 든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준비한 말을 뱉어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오래돼서 방음이 좀 취약하거든요. 그녀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부부 금실이 좋으신 건 알겠습니다만 주말 밤마다 소리가 좀 크게 울려서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개졌다. 저기, 그게. 그녀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정말 몰랐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괜찮습니다.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정말 부끄럽네요. 앞으로는 꼭 조심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꽃다발을 마저 만들었다. 미세하게 떨리는 그녀의 손끝이 보였다. 나는 왠지 모를 미안함과 동시에 아주 고약한 쾌감을 느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이성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았지만 본능은 그녀에게 속절없이 끌리고 있었다. 꽃다발이 완성되었다. 다 됐습니다. 예쁘게 포장했으니 부인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얼마죠? 5만 원입니다.
나는 돈을 건네며 다시 한번 말했다. 아까 드린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알려드린 것 뿐이니까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꽃다발을 들고 가게를 나섰다. 문을 닫기 전 뒤를 돌아보니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당황하던 그녀의 표정,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 가늘게 떨리던 손. 죄책감과 함께 이상한 정복감이 느껴졌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한 명의 남자로서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끌린다는 사실을. 세탁소에 돌아와 아내에게 꽃을 건넸다. 어머, 이게 뭐야? 오늘 무슨 날이야? 그냥 당신 주고 싶어서. 예쁘지? 예쁘긴 한데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활짝 웃으며 꽃을 받아 화병에 꽂았다. 고마워, 여보. 꽃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나는 아내를 보며 웃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옆집 여자 이수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당황하던 얼굴이 계속해서 아른거렸다. 그리고 다가올 주말이 궁금해졌다. 그녀는 정말 조용히 할까? 아니면 여전히 그 소리가 들릴까? 이상하게도 나는 후자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기다리던 주말이 되었다. 토요일 밤 나는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안방에 누워 벽 너머의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시간이 흘렀다. 밤 11시 그리고 12시. 하지만 옆집은 물을 뿌린 듯 조용했다. 정말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왠지 모를 실망감에 휩싸였다. 역시 내 말을 듣고 조심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진한 아쉬움이 밀려왔다. 이제 더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상상하며 흥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못내 서운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그녀의 꽃집 앞을 서성였다. 일부러 그 길로 돌아온 것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손님과 이야기 나누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가게 문을 열었다. 딸랑. 종소리에 고개를 든 그녀는 나를 보자 살짝 굳은 표정을 지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사간 꽃이 너무 예뻐서 또 사러 왔습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다. 손님이 나가고 가게 안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저기, 저번에 말씀하신 거 정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괜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오히려 죄송하네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오늘은 어떤 꽃으로 드릴까요? 이번엔 빨간 장미로만 부탁합니다. 그녀가 장미를 고르는 동안 나는 그녀를 지켜보며 말을 이었다. 남편분은 주말에만 오신다고 했죠? 평일엔 외롭지 않으세요? 그녀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수는 없죠. 사람은 원래 외로운 존재니까요. 그녀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잠시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러게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꽃을 다듬었다. 남편분은 무슨 일 하세요? 건설회사 다녀요. 지방 현장에 상주해야 해서요. 꽃다발이 완성되었다. 나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사실 이 꽃
당신에게 주려고 산 겁니다. 네? 저한테요? 그녀가 토끼처럼 동그래진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네. 괜히 방음 얘기 꺼내서 불편하게 해드린 것도 죄송하고, 그냥 좋은 사람 같아서요. 이웃으로서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나는 꽃다발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꽃다발과 나를 번갈아 바라봤다. 이게 무슨,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녀의 얼굴이 또다시 붉게 물들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이웃끼리 정을 나누고 싶어서요. 내가 웃으며 말하자 그녀도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가게를 나서는데 그녀가 붉은 장미 꽃다발을 품에 안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자주 그녀의 꽃집을 찾았다. 처음에는 화분이나 꽃씨를 사는 핑계를 댔지만 곧 우리는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던데.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마침 잠깐 쉬고 싶었어요. 우리는 망원동 어느 카페에 마주 앉았다. 나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의도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요즘 결혼 생활에 대해 생각이 많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부부는 그냥 가족이 돼버렸어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아이를 함께 키우는 동료 같은 느낌이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남편분은 주말에만 오시잖아요. 일주일을 꼬박 혼자 계시고. 그녀는 대답 대신 말을 흐렸다. 나는 더 직접적으로 파고들었다. 솔직히 궁금합니다. 남편분 오시면 반가우세요? 기다려지세요?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잠자리는 어떠세요? 내 대담한 질문에 그녀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건 죄송합니다.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좀 놀라서. 그녀가 커피잔만 만지작거렸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저희 부부 관계 안 가진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외롭더군요. 부부지만 남자와 여자로서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도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요. 주말에만 오는 남편, 평일 내내 텅 빈 집, 정말로 외롭지 않으세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외로워요. 아주 많이요. 그녀의 인정을 듣자 나는 더 대담해졌다. 방음 문제 말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흥분했습니다.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런 감정.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만 붉혔다.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당신이 궁금해요. 이제 말해줘요. 남편과는 어떤가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안 맞아요. 제가 더 노력해요. 소리도 일부러 더 내고 격렬하게 유도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났었구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가게를 너무 오래 비웠네요. 그녀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홍대 꽃집 블루밍으로 돌아가는 길. 나란히 걷는 동안 묘한 긴장감이 우리 사이를 감돌았다. 오늘 커피 감사했어요. 저야말로요. 솔직한 대화 나눠서 좋았습니다. 너무 솔직했나 봐요. 아니에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나는 연남동 진역 세탁소로 돌아왔다. 아내가 물었다. 어디 갔다 와?
오래 걸렸네. 아, 은행 좀 다녀왔어. 나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그녀를 떠올렸다.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다. 안 맞는다고, 부족하다고 했다. 나는 또다시 위험한 상상을 시작했다. 만약 나라면 그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젊었을 때 아내도 내게 만족했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녀라면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했다. 이렇게까지 흥분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주말이 다가왔다. 토요일 밤 나는 안방에 일찍 들어가 누웠다. 그리고 들렸다. 오랜만에 들리는 옆집의 소리. 하지만 예상과는 달랐다. 예전보다 훨씬 더 격렬했다. 그녀의 신음이 벽을 타고 넘어왔다. 왜 이렇게까지?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만족스럽지 않다고. 그런데 지금 이 소리는 마치 누군가에게 들려주려는 듯 의도적으로 느껴졌다. 혹시 나한테 들으라는 건가? 나를 자극하려는 건가? 소리는 20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길고 더 격렬하게 이어졌다. 나는 흥분했다. 동시에 묘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지금 남편과 몸을 섞으면서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소리가 절정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마침내 끝이 났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말 나한테 들려주려고 한 걸까? 다음 날 오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담배 좀 사러 다녀올게. 아내에게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마포 레미안 아파트 700억 4호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편한 원피스 차림의 그녀가 서 있었다. 어머, 무슨 일이세요?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 속에 기대와 설렘이 비쳤다. 어젯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어젯밤 소리 들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예전과 달랐어요. 훨씬 더 격렬했잖아요. 혹시 일부러 그러신 겁니까? 나한테 들려주려고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어젯밤에 나를 생각했나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남편이랑 하면서요?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당신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흥분됐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당신 소리 들으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에 갈망이 가득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당신 남편보다 훨씬 크고 강해요. 그리고 아주 오래 갈 수 있죠.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하지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둘 다 가정이 있는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불행해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서로를 위로해주면 안 될까요?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다. 궁금하네요. 정말 날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녀가 속삭였다. 평일에 제가 연락할게요. 나는 마포 레미안 아파트 7복 4호를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가 남편과 관계하면서 나를 생각했다. 그 사실만으로도 참을 수 없이 흥분됐다. 수요일 저녁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저예요. 내일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몇 시에? 저녁 7시쯤요. 일 끝나고 오세요. 목요일 저녁 나는 아내에게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마포 레미안 아파트 7봄 하우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샤워를 막 마친 듯한 그녀가 서 있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우리는 와인을 마셨다. 저번 주말에 일부러 그랬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토요일 밤 소리 크게 낸 거요. 당신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흥분됐어요. 그리고 사실 남편이랑 하면서 당신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찾아갔던 거예요. 일요일에. 당신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로. 우리의 시선이 뜨겁게 얽혔다. 정말 날 만족시킬 수 있어요? 보여줄까요? 나는 바지 벨트를 풀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정말 크네요. 남편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녀가 다가와 내 것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뜨겁고 딱딱해요. 이게 정말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격렬하게 키스했다. 우리는 안방으로 향했다. 우리 집 안방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바로 그 방이었다. 그녀가 천천히 원피스를 벗었다. 하얀 속옷만 남은 그녀의 몸은 완벽했다. 우리는 침대에 앉아 서로를 탐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뜨거워졌고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이제 원해요. 제발. 그녀가 애원했다. 나는 천천히 그녀 위로 올라가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아, 그녀의 신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 좋아. 너무 좋아. 그녀의 신음이 점점 커졌다. 벽 너머에 아내가 있다는 사실 따위는 까맣게 잊었다. 오직 그녀에게만 집중했다. 1시간이 넘도록 우리의 격렬한 행위는 계속되었다. 에우. 아, 그녀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절정에 올랐다. 예전에 들었던 그 어떤 신음보다도 크고 진짜 만족에서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나도 곧이어 끝을 맺었다. 우리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나란히 누워 숨을 헐떡였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행복해서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만족한 건.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정말로. 그렇게 우리의 위험한 관계가 시작되었다. 일주일에 2~3번, 평일 저녁마다 우리는 마포 레미안 아파트 4호에서 만났다. 그녀의 신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말했다. 여보, 오늘도 조금 전에 또 들렸어. 옆집 소리. 저녁 때부터 아주 난리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 그래? 응. 요즘 이상해. 예전엔 주말에만 그러더니 이제는 평일에도, 그것도 이른 저녁부터 그러네. 식은땀이 흘렀다. 금슬이 좋은가 보지. 좋은 정도가 아니라 좀 심한 것 같아. 방음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쾌감이 온몸을 감쌌다. 아내가 집에 있는데 바로 그 벽 너머에서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 이 위험한 상황이 나를 더 자극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말했다. 여보, 옆집에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심해. 에이, 그냥 두자. 굳이 이웃끼리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나는 아내를 설득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마포 레미안 아파트 72045로 향했다. 아내가 이 집에서 나는 소리에 민감해졌어요. 어떻게요? 들켰어요? 아니요, 아직은. 그냥 부부 사이가 좋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휴, 다행이다. 근데 이상한 건 그게 더 흥분돼요. 아내가 듣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이내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도 소리내도 돼요? 당연하죠. 우리는 어제보다 더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다. 아내가 거실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을 거라는 상상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주말이 다가왔다. 그녀의 남편이 올라오는 날. 토요일 밤
나는 안방에 누워 귀를 기울였다. 어김없이 옆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신음이었다. 아, 아, 질투가 치밀어 올랐다. 나랑 매일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나눠놓고 저 남자와 저렇게 복수하고 싶었다. 나는 거실로 나가 TV를 보고 있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어머, 왜 그래? 오늘 당신이랑 하고 싶어. 우리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동하지 않았다. 오직 복수심뿐이었다. 옆집 그녀에게 들으라고 그녀가 얼마나 기분 나쁠지 상상하며 아내와 관계를 시작했다. 여보, 소리 좀 내봐. 더 크게. 나는 아내에게 강요했다. 아, 좋아, 여보. 아내는 오랜만에 관계에 행복해했지만 나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머릿속엔 온통 그녀가 내 아내의 신음을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뿐이었다. 관계가 끝나고 나는 만족감 대신 깊은 공허함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내를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다니. 월요일 아침 나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마포 레미안 아파트 710-4호로 향했다. 문을 열고 나온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주말 동안 들었어. 당신 소리. 그리고 당신도 들었겠지? 내 소리. 네. 어땠어? 기분 나빴어요. 나도 당신이 남편이랑 하는 소리 듣는 게 정말 화났어.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야. 복수하고 싶었어. 그렇다면 성공했네요. 정말 기분 더러웠으니까.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어. 아내랑 하는 거. 저도요. 남편이랑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당신만 생각났어. 나도요. 우리는 서로를 미친 듯이 끌어안았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다. 우리는 여전히 평일마다 만났고 아내는 매일 밤 옆집 소리에 대해 불평했다. 이 위험한 게임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걸 느끼고 있었다. 어느 금요일 밤 그녀가 물었다. 당신 나를 사랑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줘요. 모르겠어. 당신이 좋고 함께 있으면 행복해. 근데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욕망인지 모르겠어. 그녀는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알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그게 좋아요.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되니까. 하지만 그게 사랑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당신 아내 버리고 나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17년을 함께한 아내와 아들을 버릴 수 없었다. 대답 안 해도 돼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다. 우리 당분간 만나지 말아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 관계가 맞는 건지. 그녀는 옷을 입기 시작했다. 이제 가보세요. 제발. 나는 할 수 없이 마포 레미안 아파트 704호를 나왔다. 샤워를 하며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몸과 완벽한 속궁합을 욕망했을 뿐 가족을 버릴 만큼 그녀를 사랑하지는 않았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났다. 우리는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주말마다 옆집에서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예전처럼 질투가 나지는 않았다. 그저 허전할 뿐이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 역시 나를 원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벽 하나 사이의 짧은 거리. 하지만 결코 넘어서는 안 될 금기의 선. 우리는 지금 그 아슬아슬한 선 위에 서 있다. 넘어야 할까? 아니면 돌아서야 할까?